그러니까 이 급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그거밖에 못 벌어요?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많더라고. 그러니까 금융학사들이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아, 그치. 그것처럼 약사들도 약국을 그치, 어렵지. 사기가 어렵다는 정말 어렵지, 정말 어렵지. 내가 이제 거의 이제 15년 전에 그때도 그 선배 약사들이 이제 우리 때는 그래도 돈 좀 벌었는데 너는 이제 힘들어서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느끼는 거지. 정말 어려워진 거지. 예전에 의약분업이 전에는 약사들이 이제 돈도 좀 벌고 많이 벌었지.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약사님들, 50대, 60대 된 약사님들은 뭐 특별하게 망하지만 않았으면 뭐 딴짓거리만 안 했으면 성실하게만 이제 돈을 모았으면 건물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건물 하나 없으면은 저 약사 좀 뭐 하다가 뭐 주식하다 망했구나 뭐 아니면 딴짓거리 하다가 또 뭐 폭삭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예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건물 한 채, 뭐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빨리빨리 좀 부를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. 금융약사들이 몇 년 정도 일을 해야지 약국을 차릴 수가 있어요?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약국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는 하겠는데 사실 약국 하는 거는 지금 약국 매물 많아. 엄청 많아. 근데 다 잘 안 되는 데지. 이제 권리금도 안 받고 그냥 시설 권리금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매물은 많지. 그만큼 약국도 굉장히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욕심 없다. 그냥 약국 그냥 내가 그냥 내 개인 약국 하는 데 의미가 있고 약사로서 일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러면서 약국을 구하는 거면은 뭐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지. 뭐 몇천만 원만 있어도 그냥 뭐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지. 뭐 큰 대출을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미 뭐 기존에 잘 되는 약국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권리금이 엄청 비싸졌단 말이지. 그러면은 그런 약국을 하려면은 진짜 뭐 영혼까지 끌어서 돈을 모아서 대출 받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약국들은 뭐 몇 억씩 하는 약국들도 많지.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몇 억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그런 약국들이 많고 예전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약사님들이 이제 돈을 평생에도 평생 벌어도 못 사는 약국들도 있고 조금만 이제 한 1, 2년 금융약사 하시다가 또 바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 호기 있게 하신 다음엔 또 하실 수 있는 약국들도 많이 있고.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약국을 차리게 되나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진짜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약국을 오픈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겠다라는 이제 욕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,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젊으신 이제 약사님들, 이제 나도 이제 벌써 졸업한 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즘 약사님들은 그러니까 약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관점이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일을 많이 하고 뭐 해도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돈을 좀 많이 버는 그런 약국이 인기가 좀 많았는데 요즘은 돈은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근무 시간이 짧은데 빨간 날 다 쉬는데 뭐 이런 약국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서울에 나 이런 데 접근성 좀 좋은데 우리 때는 뭐 지방이든 어디든 막 거기서 방 잡고 일하고 막 그랬거든.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병원도 야간 진료 하는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병원이 늦게까지 하는데 약국 일찍 문 닫을 수 없잖아. 그러니까 그런 데는 밤에까지 약국을 열어야 된단 말이지. 이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. 요즘은 그냥 좀 근무 시간이 짧고 돈을 좀 덜 벌어도 워라벨이라고 지금 내 생활 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약국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조금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근무약사가 아니라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애로사항은 이제 입지랑 돈이지.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는 약국을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이제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데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월세를 내고 약국을 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분양을 받아서 또 이제 자기 약국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려고도 하는데 이게 돈이지. 워낙 비싸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금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있단 말이지. 리스크가 있단 말이지. 만약에 이제 되게 잘 되는 데여서 들어갔는데 위에 이제 병원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잘 돼서 아예 뭐 병원을 짓고 확장 이전을 했어.
그럼 병원이 없어지잖아. 그러면 그만큼 이제 처방전이 주니까 이걸 내가 그 권리금을 이제 나중에 팔려고 해도 못 받는 거지. 그런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,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약국을 잡는 게 일단 좋지. 그러다 보니까 뭐 종합병원 앞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인기가 많지. 굉장히 권리금도 비싸고, 다른 일반 뭐 의원 병원 밑에 있는 약국보다 이제 그런 종합병원 앞에 있는 약국들은, 왜냐면은 빨간 날 다 쉬고 저녁 근무 안 하고, 그리고 종합병원이 없어질 일은 없잖아. 개인 병원이 아니니까.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권리금을 주고라도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약국이라고 할 수 있고, 또 이제 분양을 이제 받아서 아예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, 이 분양가도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올라가 있어서, 내가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분이 건물을 이제 누구 뭐 친척분이 졌다고 해서 그 약국 자리가 있는데 한번 보러 와라. 그래서 한번 갔지. 뭐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해서 갔는데, 이제 보통 한 10평 좀 안 되는 게 이제 붙어 있잖아. 이제 그걸 이제 2개를 붙여서 약국 자리라고 이제 내놨더라고. 그러니까 한 15평? 뭐 커야 한 20평 정도인데, 얼마예요? 그랬더니 20억이래. 분양가가. 경기도에 있는 이제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신도시인데 20억이래. 너무 말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기가 찬 거지. 아니 20억을 주고 분양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럼 처방을 얼마나 받아야 되고 얼마큼 수익이 생겨야, 물론 내가 이제 20억이 있으면 뭐 쉽게 살 수 있지. 근데 어차피 팔려면은 뭐 대출 일단 받고 막 해야 되거든. 그럼 대출 이자랑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, 야,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 그래도 뭐 조금 수익이 생길 것 같은 거지. 이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겠더라고. 거기 2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. 병원이 들어오면은 또 병원 뭐 인테리어 또 좀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. 그런 걸 제시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. 대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, 분양 사무실에서. 그러면은 이제 병원 하나 들어올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씩 올라간단 말이야. 그러면 실제로 병원이 몇 개 들어왔을 때는 분양가가 20억이 아니라 뭐 23억, 4억, 5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, 그렇다고 병원이 들어와서 뭐 잘 되는 건 아니잖아. 요즘 병원도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한데 병원도 망해가지고 나가는 판에 어떻게 그 의사를 어떻게 믿고 내가 하냐고. 그리고 웃긴 거는 그런 병원은 보통 1년, 2년 렌탈 프리로 들어와. 분양 사무실에서 이제 병원은 이제 혜택을 주는 거지. 그럼 거기서 못 받은 거 다 약국에서 낸다라고 보면 되지. 약국에서 이제 그만큼 많이 받는 건 병원에 그렇게 뭐 1년씩 렌탈 프리로 주는 걸 약국에서 메꾸는 거지. 그런 사기도 많아지고. 뭐 병원 들어온다라고 막 가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약사한테 병원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계약했는데 병원 안 들어오지. 확인 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도 많고. 나 가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상가 약국 자리가 아니라 똑같은 한 칸짜리. 여기는 얼마인데요? 그랬더니 7억이래.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여도 근데 바로 옆에는 7억을 받더라고. 웃다가 왔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잘 되는 약국을 인수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크고, 또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도 또 리스크랑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처음 약국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제 힘들지. 치과나 피부과 이런 거는 약을 먹는 게 별로 없을 텐데. 그치, 그런 거는 이제 병원으로 안 쳐주지. 약국에서는 그런 거는 병원으로 안 쳐야지. 그러니까 뭐 입지를 볼 때 약국 주변에 뭐 병원이 뭐가 있고 하는데, 치과는 아예 껴주지도 않지. 뭐 치과라고 해봤자 그냥 뭐 진통소염제 이틀 3일치 그게 이제 다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으로 안 쳐주지. 아무래도 산부인과나 그런 데는 처방 건수가 이제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내과 이런 데가 좀 선호하고, 소아과 이런 경우는 이제 일이 좀 많지. 가루약으로 다 갈고 시럽 따르고, 물론 그거에 대한 수가가 좀 더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, 아무튼 내과가 좀 있어야 그래도 왜냐면 만성 환자들이니까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그 병원에 계속 온단 말이야. 약국에도 계속 오기 때문에. 그러니까 갑자기 뭐 아파서 그냥 이비인후과 가서 감기 걸려서 그냥 약 받는 수준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오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쌓여야 약국에도 좋으니까, 어떤 과가 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약국의 그 어떤 조제료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,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알려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